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운동생활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스쿼트와 무릎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쿼트는 사전적 의미로 쭈그려 앉다 라는 의미인데 말로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운동입니다. 스쿼트 자체는 이제 무릎만 쓴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리 전체의 근육과 다리의 모든 관절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다리의 모든 근육 말고도 허리, 코어 근육까지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가 무릎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평소에 운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접근하기 쉬운 매체, 그러니까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서 스쿼트랑 무릎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봤었어요. 스쿼트와 그러니까 무릎의 부상과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무릎이 다쳤다고 하면 무릎 주변 인대가 많이 다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어디에 있고 어떤 기능을 좀 하는지 해부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무릎에는 인대가 4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안쪽, 바깥쪽 측부인대가 양 옆으로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후방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외측 측부인대는 무릎 바깥에서 양쪽을 잡아줘서 이렇게 무릎이 흔들리는 거를 막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후방 십자인대는 무릎의 안쪽에서 시작을 해서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는 거를 막아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관절을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인대들이 언제 다치나요? 보통은 이제 스포츠에서 많이 보게 되죠. 농구나 축구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보통은 무릎이 비틀리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꺾이거나 이런 식으로 다치거든요. 앞서서 유튜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컨텐츠인지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는데 전방 십자인대가 스쿼트를 하다가 다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봤었거든요.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스쿼트 하면서 전방 십자인대가 다친다? 네, 그건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인대 자체가 되게 두껍고 튼튼하거든요. 정형외과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카데바에서 확인한 전방 십자인대의 강도는 2000뉴턴, 그러니까 간단하게 환산을 하면은 한 200kg 정도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릎에는 전방 십자인대뿐 아니고 이제 다른 인대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3개의 인대가 더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근육과 힘줄 같은 것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이 들 수 있는 수준의 무게로는 이제 정상적인 스쿼트라는 가정 하에는 손상되기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조금 자세가 무너진다고 해도 과연 이 무릎이 버틸 수 있는 무게를 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한국에서 역도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하나 있는데요. 역도가 인상이랑 용상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인상, 스네치, 무게를 발 밑에서부터 머리 위로 한 번에 드는 이제 이런 동작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건데 평균 170kg, 그 스네치라는 기술을 170kg를 할 수 있는 사람들 10명을 대상으로 무릎에 걸리는 힘을 측정을 했어요. 자기 원RM, 자기가 한 번에 들 수 있는 무게의 80%로 역도 기술을 펼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릎에 가해진 힘은 1200뉴턴, 간단히 말하자면 120kg가 안 됐단 말이죠. 무릎에 가는 힘이 분산돼서 사실 인대에 전달되는 힘은 굉장히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재활의학과적으로도 이제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스쿼트를 재활 운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깊이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스쿼트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큼 깊지는 않겠지만 재활 운동에 스쿼트가 들어있다는 사실 자체가 십자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트레이닝 받을 때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한 환자들 중에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웨이트 리프팅을 하다가 다쳤다고 온 사람을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가지고 한번 논문을 찾아봤거든요. 스쿼트나 아니면 웨이트 리프팅과 관련해서 전방 십자인대가 다쳤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전방 십자인대를 스쿼트 때 잘 안 쓰기도 해요. 오히려 이제 후방 십자인대가 스쿼트 전 구간에 활용이 되면서 전단력이 더 많이 가해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치면 전방 십자인대보다는 후방 십자인대가 다칠 가능성이 더 높겠다.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전방 십자인대보다 거의 한 2배 정도는 더 튼튼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상 스쿼트를 통해서 전후방 십자인대가 다친다, 그거는 조금 힘들다고 보는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 무게가 다른 방향으로 실리거나 자세가 좀 무너지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이제 무릎 인대와 스쿼트 관련된 이제 논문이 하나 있는데
이 논문은 이제 무릎이 앞뒤로 빠지는 것에 관련된 논문이고 파워리프팅 선수 그리고 농구 선수, 달리기 선수 일반인을 비교한 논문인데 농구 선수랑 달리기 선수가 더 앞뒤로 많이 움직인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근육도 강화도 되고 이제 인대 자체의 적응 효과도 있기 때문에 스쿼트에 더 숙련된 사람일수록 더 안전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십자인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제 내외 측측 부위인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논문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있는 게 이제 1961년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엄청 옛날 거네. 네, 엄청 옛날 거죠. 이 논문에서는 측부인대가 이제 무릎이 풀 스쿼트 하는 자세에서 8%에서 13% 양쪽이 뭐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러므로 다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연구한 후속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에서는 오히려 측부인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언급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스쿼트와 측부인대 손상의 연관성은 적다고 판명이 난 거죠. 사실상 스쿼트 하다가 무릎 통증이 있으면은 그게 원인이 인대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 것 같네요. 맞아요. 뭐 스쿼트를 하는 도중에 뭐 사고로 무릎이 돌아가거나 꺾이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어느 정도 잘못된 자세라고 하더라도 인대가 다치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인대는 여기까지 보고 이제 알아봐야 될 곳이 이제 연골인데 이제 우리 신쌤이 연골에 대해서 한번 또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연골이라는 거는 뼈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뼈를 덮고 있는 일종의 뚜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서 마찰력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무릎 같은 경우는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다 보니까 구조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연골이랑 연골 사이에 이렇게 파란색처럼 이렇게 연골판이라고 하는 구조가 끼어 있거든요. 이게 양쪽에 일종의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릎 사이에서 일종의 범퍼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격을 흡수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 수술할 때 보면은 연골이나 연골판이 많이 닳아가지고 많이 없어져 있어요. 사실상 일종의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문에서 보면은 연골 세포 손상 같은 경우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보다 더 적은 압력으로도 손상이 돼서 닳기 시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스쿼트라는 운동을 하는 사람은 연골이 어느 정도 이제 닳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논문들에서 스쿼트를 할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진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스쿼트가 무릎 연골에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간에 관절에 압력이 가해지는 운동이긴 하니까요. 근데 이제 고중량 스쿼트를 할 때 연골의 순간적인 이제 부상. 그러니까 순간적인 손상을 이렇게 줄 수 있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제 연골이나 연골판이 깨지는 거는 150kg 백스쿼트를 하는 압력보다 두세 배는 되어야 깨질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연구 자체가 이제 어떤 진짜 사람에서 한 연구는 아니고 실험실에서 한 연구여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결국 이제 무릎의 중량을 버티는 거는 연골 말고도 인대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손상으로 다치기는 힘든 구조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인대도 연골도 아니면은 스쿼트 하다가 무릎이 아픈 이유는 뭐가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사실 무릎은 관절이 한계가 아닙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언급하는 무릎 관절인 경골 대퇴관절, 연골팔이 있는 구조가 있고 무릎 앞에 있는 쓸개골이 이루는 쓸개 대퇴관절이 있습니다. 이 관절도 이제 마찬가지로 스쿼트를 할 때 압력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이제 무릎 밑에 관절, 다른 관절처럼 연골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파텔러 피모럴 페인 신드롬이라는 이쪽 연골 관련 문제가 주 통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 관련 통증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아마 수쌤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특히 스쿼트 같은 경우는 무릎 앞쪽에 있는 근육이나 힘줄과 관련된 문제가 제일 많을 거거든요. 아까 수쌤이 말씀하셨던 파테로페모럴 페인 신드롬 이거랑 무릎 전방 통증 증후군, 그러니까 무릎 앞에 생기는 통증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굳이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 이제 이야기한 거는 힘줄이나 근육 같은 경우는
보통은 휴식만 취해주는 것만으로도 잘 낫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통증이 좀 있다고 해서 이제 운동을 쉬고 그러는 거는 조금 꺼려져요. 자존심도 약간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운동 안 하면 근손실 날까 봐 불안하고. 근데 보통 이런 류의 부상 같은 경우는 통증이 있는데도 무리해서 계속하다가 만성화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맞죠. 그럴 경우에는 그 시술이나 수술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무릎 힘줄 관련해서 이제 역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을 보면 일반인에 비해서 역도 선수들의 무릎 힘줄이 37%나 더 굽다고 해요. 37%? 네. 안전하고 반복적으로 이제 운동을 잘 하면 근육 힘줄 관련된 부상에서도 좀 더 안전해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지어보면 이제 스쿼트를 하다가 이제 통증이 발생을 하면 휴식을 취하면 거의 될 것 같고요. 이제 예기치 못한 사고나 무리한 중량만 아니면 스쿼트는 안전한 운동이다라고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있으면은 한 2, 3주 정도는 쉬어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쉬었는데도 통증이 계속되면은 혹시나 다른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꼭 병원에 찾아오시고요. 광고하시는 건 아니죠? 말하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할 건가요? 무릎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게 많긴 할 것 같아요. 이번 주제는 이제 부상과 관련된 거여서 좀 너무 아카데믹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릎이랑 스쿼트 하면 사실 빠질 수 없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온라인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전장 중 하나인데 이제 풀 스쿼트과 하프 스쿼트 그 둘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외에도 무릎 부상이 쉽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뤄보기는 할 거예요. 그럼 저희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고 마음에 드셨다면 이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와.